근데 제가 최근에 코끼리를 좀 알아봤거든요. 코끼리. 근데 코끼리는 너무 흥미로운 동물이에요. 너무 재밌어. 코끼리가 너무 좋아. 코끼리는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 중에서는 이제 사바나 코끼리랑 열대 우림에 사는 코끼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시아 코끼리는 보통 이제 인도나 태국에 있는 그런 조금 작은 코끼리들이, 제일 큰 코끼리는 보통 이제 사바나 초원에 있는 코끼리들이 보통 제일 크고. 근데 이제 코끼리들 같은 경우에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거 코끼리 좀 하나 띄워줄게. 자, 코끼리. 이 친구가 사바나 코끼리예요. 사바나. 음. 근데 어쨌든 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 모계 사회거든요. 할머니랑 엄마랑 이제 그 주로 암컷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보통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모계 사회에서 길러지다가 10살 좀 넘어가면은 쫓겨나요. 음. 10살 때까지 보통 이제 엄마랑 할머니 곁에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고 보호받고 자라다가 10살 되면은 이제 "야, 너 나가." 하면서 이제 야생으로 던져지는데, 그 던져지는 이유는 이제 가족 간의 이제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던져진다고는 하는데, 네, 뭐 옛날에는 진짜 뭐 수십만 년 전에는 쫓겨나지 않는 수컷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종들은 그 무리 안에서 근친교배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종들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자연도태되었을 것 같고, 그 무리는 이렇게 수컷들을 쫓겨냈던 무리들이 이제 자연 선택돼 가지고 지금까지 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맞겠죠? 어쨌든 그래서 수컷들은 10살쯤 되면은 쫓겨나요, 무리에서. 불쌍해. 그러면 이제 수컷들은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10살 될 때까지 이제 그 암컷 무리에서 엄마랑 할머니들의 어떤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이제 좀 배우고 사랑받으면서 이제 컸겠죠. 이제 그 기억으로 이제 야생으로 던져져 가지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컷 코끼리들도 무리를 짓는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암컷 코끼리들은 무리를 지으면 한 25마리 정도? 많게는. 그러니까 꽤 크죠, 규모가. 근데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무리는 잘 안 짓는데, 무리를 지어도 약간 일시적으로 한 두 마리, 세 마리, 아니면 많으면 7마리 정도?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수컷은 무리를 이렇게 크게 잘 안 짓는 이유가 결국에는 얘네들 다 내 친구들이 어떤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어떤 번식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수컷들은 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소수로 다니거나 보통 이제 혼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컷 코끼리들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머스트라는 시기가 오는데, 머스트는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왕성해지는 상태를 머스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버서커 모드 같은 느낌? 그 모드가 되면은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60배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엄청 난폭해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머스트 상태에 돌입하면은 머리가 약간 생존이 아니라 경쟁이나 번식 상태에 딱 스위치가 딱 켜져 가지고 먹지도 않고 막 계속 싸우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폭력적으로 변한대요. 그래 가지고 그 상태가 될 때는 여기 머리 옆통수, 관자놀이, 여기에 있는 그 축두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액체가 계속 나온대요. 엄청 냄새가 많이 나는 액체가 막 나온대요. 그게 무슨 템포린인가 하는 무슨 액체가 있는데, 뭐 끈적거리는 막 액체가 나오는데 그게 냄새가 되게 고약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막 이제 막 흘리면서 묻히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은 이제 다른 수컷들은 그 냄새로 저 수컷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암컷들은 그 냄새로
저 수컷이 얼마나 센지 또 알 수 있는 근데 그 머스트 상태는 약간 버서커 모드 같은 건데 약간 나루토로 치면은 롱리가 연화를 쓰고 있는 상태랑 비슷하거든요. 차크라를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해질 때까지. 근데 그 머스트 상태가 이제 그 머스트 상태가 한 코끼리 한 20대, 30대, 한 20년, 30년 정도 그 산 수컷 코끼리들이 가장 전성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머스트 상태에 돌입하면은 한 두세 달을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엄청 폭력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암컷들은 얘는 이 상태로 두세 달을 돌아다닐 수가 있네? 얘 되게 센가 보다. 그렇게 느낀대요. 여기서 막 그 액체 줄줄줄줄 흐르면서 막 묻히고 다니면서 막 애들이랑 싸우고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좀 강한 종자'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머스트 상태일 때 머스트 상태가 되는 이유는 번식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암컷을 만나서 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코끼리가 포유류 중에 임신 기간이 제일 길대요. 22 개월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고 그리고 수컷은 짝짓기만 하고 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살길 이제 살러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모든 어떤 코끼리 세계에서 육아 아기를 키우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암컷들이 하는 것 같아요. 수컷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죽거나 그냥 강한 애들은 돌아다니다가 암컷을 만나서 짝짓기 하고 다시 그냥 또 돌아다니고 혼자. 그게 이제 그 수컷 코끼리의 이제 삶이죠. 근데 여기 3 번이 아시아 코끼리라고 그랬는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 재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건데 아시아 코끼리가 근데 너무 크게 생겼어. 그리고 보통 사바나 코끼리는 여기 상아가 앞쪽으로 나오고 여기 보이는 그 열대 우림에 있는 코끼리는 상아가 약간 밑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아도 안 그려줘. 근데 코끼리들 보면은 주름이 되게 많은데 이 사바나 코끼리가 주름이 제일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름이 많은 게 열 관리하는 데 좋대요. 왜 좋냐면 이 주름이 많으면 이 물이나 진흙 같은 게 이 몸에 이제 붙어 있을 때 이 수분이 좀 덜 증발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름 사이에 껴 있으니까 그게 쉽게 안 떨어지니까. 근데 코끼리는 수컷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계 사회에서 자라 가지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감축을 하려고 그 코끼리 무리에 가서 어른 코끼리들을 다 죽였었던 적이 있대요. 새끼들만 남겨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애기 수컷, 애기 암컷 뭐 이렇게 남는데 애기 수컷들이 엄청 난폭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른들이 없이 그냥 크니까. 근데 이제 모계 사회에서 이 수컷 코끼리들은 거기서 이제 사회성을 좀 배워야 되는데 어떤 공감하는 능력 코끼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도 좋고 공감 능력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걸 못 배워 가지고 엄청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막 코뿔소랑도 막 싸우고 다니고 하마랑도 싸우고 거의 깡패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가 평균 수명이 한 자연에 있을 때는 한 7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코끼리가 보통 이제 그 동물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많이 살면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똑똑한 동물이라 이게 스트레스 받고 막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뭐 비만으로 죽고 스트레스로 죽고 그런다고.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 약간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했던 뭐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 기억나는 거는 그거예요. 뭐 포유류의 심박수의 총량은 쥐나 코끼리나 거의 같다. 평균적으로 한 20억 번 정도 뛴다고 하는데 코끼리는 그 분당 심박수가 한 27?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느리게 뛰는 거죠, 심장이. 그 대신에 한 번 심장이 박동 팡 할 때 이제 엄청 힘이 세게 나가는 거죠. 쥐라든지 막 카나리아 아니 뭐 벌새 이런 애들은 분당 심박수 진짜 빠를 텐데 걔네들은 1분에 몇백 번씩 뛸 거예요. 워낙 작은 애들이라. 근데 코끼리는 코끼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 쓴대요. 16시간 동안
먹으면서 소화를 시킨대요. 대단하죠. 거의 먹는 양이 물은 한 거의 100리터에서 200리터 마신다고 하고 하루에. 그리고 풀도 거의 그 정도 먹는다고 했던 것 같아. 100kg, 200kg? 하루에 먹는 양이. 그래서 하루에 싸는 그 똥이 100kg, 100kg 정도 싼대요. 똥을 엄청 많이 싸죠.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춥다. 아이고. 코끼리는 무리 생활할 때 할머니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대. 할머니가 우두머리라서 코끼리가 그 이제 축두엽이 되게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축두엽. 여기에 있는 그 해마가 굉장히 크고 복잡하대요. 인간보다도 더. 그래서 이제 코끼리도 감정을 느끼고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연륜이 있잖아요. 살아왔던 연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물 먹고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갔던 데 다 갔는데 이제 물이랑 밥이 없는 거예요. 풀이랑.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아 저기 한 30년 전에 저기 가니까 저기에 먹을 데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는 거. 30년 전에 잠깐 봤던 것들도 다 기억한대요, 코끼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사바나에 있는 야생 코끼리를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 근데 뭔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 동물들은 뭔가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막 고래 같은 것도 그렇고, 고래, 코끼리 이런 애들 뭔가 재밌어요. 얘네들은 알아가면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근데 코끼리는 그 수컷이랑 암컷이랑 이제 성체가 되면은 크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난대요. 거의 한 2배 정도? 몸무게 차이가? 그래서 사실 수컷은 혼자 살아도 되는 게, 오히려 둘이 살면 더 힘들고, 혼자 살아도 자기 몸이 워낙 세니까. 그 코끼리는 천적이 없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 정도 되면. 그 수컷은 이제 자기 몸만 이렇게 건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체 코끼리는 거의 한 6,000kg? 그러니까 6톤, 7톤? 거의 그냥 덤프트럭 수준이죠. 근데 코끼리 사회도 한번 보면은 이 암컷 코끼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진짜 뭐냐면 사회성인 것 같아요. 그 집단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게 암컷 코끼리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암컷 코끼리, 수컷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생존 능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코끼리 무리에서 이제 막 할머니랑 막 이모랑 친구 막 다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코끼리 사회성 떨어져가지고 코끼리 사회성 떨어져서 막 친구 안 도와주고 막 먹을 거 있는데 혼자 먹고 이러면 이제 큰할머니가 이제 보고 쫓겨낼 거 아니에요. 막, 야 우리 사람도 많은데 너 같은 애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코끼리는 그 다리가 4개 있는데 그게 거의 기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그냥 대리석 기둥 같은.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은 그 서서 잔대요. 서서 잠도 많이 안 자고. 안녕하세요. 잠도, 야생에 있는 코끼리는 거의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잔대요. 그것도 그냥 딱 선 채로. 왜냐면 이 다리가 그냥 기둥처럼 이 몸을 받쳐주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쪽잠 자고. 근데 누워서 자는 게 좀 코끼리한테도 편한데, 그 코끼리의 그 감수성을 생각해주면은 코끼리도 누워서 자는 게 편할 텐데.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거나 좀 아픈 애들은 좀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약간씩 누워서 자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시간씩 이렇게 서가지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는 16시간 동안 먹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잠은 2시간 자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좀 돌아다니고. 근데 저는 약간 동물원 이런 데 가면은 좀 뭔가 좀 슬프더라고요. 동물원 가면 슬퍼. 약간 진짜 약간 눈물 날 정도로 약간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동물원 가면. 근데 뭐 인간이 지구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 마음대로 막 이제 하는 게 뭐 지금 뭐 자연스럽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동물원 안에서도 이제 사랑받고 잘 크는 애들도 있지만, 뭔가 거기 안에 있는 애들 보면 약간 좀 그렇더라고. 근데 코끼리가 기억력이 진짜 좋대요. 기억력이 진짜 좋아서 예전에 만났던 친구 막 이런 것도 다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코끼리처럼 생겼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다 이렇게 아는 거죠. 쟤는 철수고 쟤는 영이고 막 공감 능력도 있고 기억력도 좋고. 네, 재작년에 태국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태국에는 그거 하잖아요. 코끼리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태우는 거. 그 유적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코끼리 보긴 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좀 너무 그 좀 안타까운 애들이고 그 파잔이라고 그 코끼리의 정신을 이렇게 약간 파괴시키는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코끼리가 약간 지능이 높아서 그런 PTSD 같은 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지능이 높아야 이런 게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인지 능력이 좀 있고 이래야. PTSD. 네. 그때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무슨 민물새우 같은 것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근데 거기서 맛있었던 게 그거다. 공심채. 공심채 이거 진짜 맛있던데.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약간 볶음밥 이런 거는 워낙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국 음식 맛집 막 이런 데가 많으니까 맛은 비슷비슷했던 것 같고 태국 음식 중에 그 유명한 거 있는데 빨간 국물에 그거 그 이름 뭐였지? 이름 뭐지? 그거? 똠양꿍 아 맞아 똠양꿍이다 똠양꿍 태국에서 이제 똠양꿍도 처음 먹어보고 근데 그거는 취향이 아니더라 똠양꿍인데 태국에서 약간 좀 놀랬던 거는 약간 무질서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무질서적이다 어떤 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뭐 가끔 뭐 차선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역주행하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되게 많고 근데 그 무질서한 상황이구나라고 딱 인지가 됐는데 근데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편안하구나. 편안하다. 무질서하니까 되게 편안하다. 우리나라였다면 서울에서 한복판에 역주행하는 차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들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대서특필되고 막 그럴 텐데 거기는 이 무질서가 기본값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역주행하네? 바쁜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있었던 데도 태국의 그 약간 서울 같은 도시였었는데 방콕 거기에 무슨 이케아도 있고 그랬어요. 방콕에서도 좀 약간 큰 도시에 속한 그런 데 있었는데 근데 비행기를 오래 타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갈 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비행기는 타는 것도 좀 힘들고 공항에서 이렇게 그 수속 절차 밟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 비행기는. 근데 태국 가서 그때 과일도 많이 먹고 거기는 근데 확실히 관광지 그 관광 특화 나라라는 게 되게 느껴져서 관광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세팅들이 다 이동 수단 같은 것들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그때 갔던 데가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데라 그랬는데 이름이 그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거기서 기억나는 거는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태국이 불교 국가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불교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지주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갔던 어떤 사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원에 불상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불상들이 머리만 없어요, 머리만. 그게 태국이 주변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 주변국에서 이 태국인들의 정신을 이제 말살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의 머리만 이렇게 다 잘라간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충격적이더라고. 그 광경이. 불상들이 있는데 머리만 다 잘라갔어요, 애들이. 그래서 거기 유적지 갔다가 그 유적지에 유명한 게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뿌리랑 이어지는 곳 사이에 부처님 머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엄청 유명한 그 포토존이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부처님 머리가 거기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그 나무 안에 그 부처님 머리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 관광지 거기 유적지 갔다가 땡모반 카페 가서 땡모반 먹고 수박. 근데 태국 여행할 때는 물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진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이 너무 부족해지기가 쉬워요. 물 계속 먹고 다녀야 돼. 근데 거기 가가지고 태국에 있을 때 마사지도 한 2번 받았나? 마사지 하시는 곳 사장님들이 한국인 분들이셨어. 사장님은 한국인인데 이제 직원들은 다 이제 태국 분들로 해가지고 그 마사지 받으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누나는 되게 좋아하고 매형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받으면서 잠도 자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잠자지? 마사지
근데 코끼리가 코끼리가 귀가 되게 크거든요. 코끼리가 귀가 되게 커요.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상아 이렇게 있고 코끼리 잘 그리네. 근데 코끼리가 이 소화를 시킬 때 이 몸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에너지를 계속 돌리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가 컴퓨터도 렉 걸리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본체 과부하 걸리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컴퓨터도. 코끼리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 소화력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코끼리가. 그래서 코끼리 그 똥 같은 경우에 막 그 영양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소화를 이렇게 몸에서 잘 흡수했으면은 잘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소화하면서도 이제 그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식히려고 이 귀에 미세한 혈관들이 쫙 퍼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열 빼려고 이제 귀를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체온을. 이게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코끼리가. 근데 코끼리 수컷은 생각하면 10살 때까지만 엄마랑 살다가 이제 쫓겨나면은 평생 엄마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디 물 마시러 갔는데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어요. 10살 때 쫓겨나가지고 한 20살 됐는데 어디 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엄마가 있다? 그러면 딱 만나가지고 엄마 오랜만이야. 엄마 오랜만이야. 별일 없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물 다 마셨으면 이제 또 헤어지는 거죠. 엄마 잘 살아 하면서 이게 바로 수컷 코끼리의 삶.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자연 속에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능력. 그래서 이 수컷 코끼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살 이전에 모계 사회에서 사회성을 기르는 거죠. 이 같은 종끼리 어울리는 방법. 너가 이렇게 하면 다른 코끼리들이 싫어해. 다른 코끼리들한테 잘해줘야 돼. 다른 코끼리들을 도와줘야 돼. 막 이제 이런 걸 배우겠죠. 이 할머니랑 엄마랑 누나들로부터. 왜냐하면 모계 사회는 그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게, 협력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컷은 협력하는 종족이 아닌가 봐요. 코끼리 세계에서. 근데 이 사회성이 코끼리에서 왜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수컷 코끼리는 신체적으로 엄청 세요. 엄청 강하고. 근데 이 다른 종과 어우러지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다른 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나랑 같은 종족인데 다른 애들. 걔네들이랑 어우러지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약간 분신 같은 느낌이라. 나의 어떤 분신 같은 나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코끼리와 어떤 코끼리가 서로 협력이 잘 된다면은 그것은 약간 분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활동했던 범위는 반경 5km 내외인데 예를 들면 여기 막 20km 반경 활동을 가진 코끼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랑 친해지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쪽 가면은 사자 많으니까 조심해라. 먹을 때 갈 거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이렇게 교류를 하면 나도 정보를 주고 얘도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만으로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 같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적인 능력만 좋아도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다 이제 커버가 되니까 무리지어서 생활하면. 근데 수컷 코끼리가 이제 번식기 때 아까 말했던 머스트 모드가 되면 엄청 난폭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폭력적이게 된대요. 근데 그게 테스토스테론의 그냥 특징인가 봐요. 폭력성이라는 게 그 수치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니.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에 암컷 무리에 이제 코끼리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애기들이 있잖아요. 암컷 무리들이 보통 애기들을 다 키우니까 암컷 애기, 수컷 애기들 다 이제 암컷 무리가 키우니까 그 무리가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통 노려요. 왜냐면 어른 코끼리들은 맹수들이 잡을 수가 없어. 코끼리는 다 커버리면
아무도 못 잡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코끼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kg 정도 되거든요. 인간으로 치면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강호동 아저씨처럼 태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 맹수들은 애기 코끼리를 노리는데 그 애기 코끼리를 지키려고 이 엄마 할머니 코끼리 누나 코끼리들이 이제 그 애기 코끼리들을 이렇게 벽처럼 막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막처럼. 넌 못 지나간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맹수들이 꼼짝도 못하죠. 코끼리 방벽이 생기니까 꼼짝도 못해. 근데 약간 펭귄들도 뭔가 그런 거 있지 않나? 펭귄들도 이제 추우면 애기들은 가운데 몰아놓고 어른들이 이렇게 딱 방벽 세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근데 수컷 코끼리들은 그렇게 10년간 태어나가지고 할머니랑 엄마랑 누나랑 이모랑 막 친구들 다 있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가. 사실 수컷한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기간 10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친구 있고, 가족이 있고,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코끼리가 10년 동안 살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죽는 순간까지 야생에서 이제 홀로, 거의 홀로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게, 이런 거 생각하면 약간 불쌍해. 근데 그게 이제 수컷 코끼리의 이제 운명. 코끼리를 처음 봤던 게 안녕하세요. 영화 그 반지의 제왕에서 사실 거기서 코끼리를 처음 본 건 아니긴 한데 기억나는 건 반지의 제왕에서 전쟁할 때 그 코끼리 타고 나오는 그 애들 있거든요. 코끼리 위에다가 막 그 기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활 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골라스가 활 쏴 가지고 이제 탁 제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거대한 코끼리를 불쌍하다 코끼리. 불쌍해. 그런 애들은 다 수컷이었겠지. 수컷이 크니까. 근데 진짜 그 수컷 코끼리가 이제 번식기 때 발동되는 그 머스트 모드가 되면 진짜 아무도 못 말린대요. 동물원 같은 데서도 이 수컷 코끼리가 그 모드가 발동되면은 그 사육사도 뭐 어떻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코끼리들이 그 수컷 코끼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코끼리들이 이제 모계 사회에서 쫓겨나면 보통 이제 홀로 살게 되는데 이 수컷 코끼리들이 혼자 살다가 무리를 이루기도 한대요. 무리를 이루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대장 수컷이 있대. 대장 수컷. 약간 나이가 좀 있는 강인한 대장 수컷. 그 대장 수컷이 이제 또 수컷들을 약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수컷 중에 막 이제 막 그 발정 나가지고 또 막 여기서 축두샘에서 막 액체 막 줄줄줄줄 흐르면서 막 또 돌아다니면은 대장 코끼리가 그거를 약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야 너 그만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수컷 세계도 그렇게 약간 좀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암컷 세계 그 무리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겠죠. 암컷은 뭔가 상호 협력하고 공감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무리인데 수컷 무리는 훨씬 더 뭔가 와일드한 느낌일 거야. 수컷 코끼리들. 오늘은 강의? 오늘 코끼리 강의했는데 코끼리 강의. 코끼리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코끼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강사님 아니 강사는 맞. 그거 해주세요. 말 정면 그리기. 그거 제일 어렵다던데. 아, 말 정면? 말이 어떻게 생겼지? 말 정면 그리기. 이게 말 뭐 귀도 있겠지. 그리고 말은 갈기가 있잖아. 갈기. 꼬리도 있을 거고 말발굽도 있을 거고. 개미알기? 말 정면 얼굴? 말이 어떻게 생겼지? 아, 말 정면. 아, 근데 맞아요. 그 정면일 때 예쁜 그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독수리 같은 것도 완전 정면일 때 좀 안 예쁘잖아요. 코끼리는 정면 예쁜데 코끼리. 이게 눈이 약간 측면에 있는 애들. 맞아 맞아요. 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애들이 좀 그래. 이게 초식 동물들은 시야각이 넓어야 되니까 눈이 옆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멋있는데 앞에서 보면 약간 안 예뻐요. 좀 눈이 앞쪽에 달린 애들이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멋있고 뭐 호랑이도 그렇고 인간도 옆에 있으면 근데 그러면 시야는 진짜 넓겠다. 앞을 보면서 같이 이제 옆이랑 다 볼 수 있으니까 시야가 좋겠네. 그런 인간도 아마 있었을 텐데 눈이 옆에 달린 인간도 있었겠죠. 자연도태 됐겠지.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오늘이 금요일 아니면 염소처럼 동공이 가로라면 포식 동물들은 보통 앞쪽에 눈이 달려 있죠. 맞아요. 왜냐면 걔네는 앞만 보고 뛰면 돼요. 앞만 보고 뛰면 돼. 먹을 게 앞에만 있으니까.
사방에 있지 않잖아요. 사방에 있더라도 앞에 있는 애만 먹으면 돼요. 육식하는 애들은. 초식하는 애들은 주변을 고루고루 봐야 되고 살려면. 네, 출근 화이팅. 출근 잘하세요. 네. 아 입이 여기 아랫입술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 간지러워.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코끼리는 점프를 못 한대요. 점프. 포유류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 점프 못하는. 왠지 알아요? 어떻게요? 네. 코끼리 점프하면 지진나? 근데 그냥 그거 딱히 이유 뭔가 잘 몰라도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점프 못할 거같이 생겼잖아요, 코끼리. 코끼리가 이제 다 크면 6,000kg인데 그걸로 이제 점프를 한다? 근데 진짜 지구에 있는 코끼리들 다 같이 점프하면 진짜 뭔가 일이 벌어질지도 어떤 그 일이 뭔가 벌어질 것 같긴 하다. 그 무거운 애들이 한꺼번에 점프하면. 근데 참 동물들 기린이나 코끼리 이렇게 큰 애들이 오히려 뭔가 초식 동물이고 오히려 왜 육식 동물 중에서는 그렇게 큰 애들이 없지? 아 물론 곰이 있긴 한데 곰은 뭐 잡식이고 왜 그 지상에 있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동물들은 초식 동물인가? 근데 이 초식 동물은 그 진짜 사실 초능력인데 초식이 더 난폭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막 코끼리 같은 거 뭐 이래 애들 막 이제 발정나면 엄청 난폭하다고 하고 근데 그쵸. 맞아 막 발차기 하고 근데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식물을 소화하잖아요, 식물. 식물을 소화한다. 이 능력이 진짜 사기적인 능력. 왜냐면 그 식물을 소화해서 이걸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거겠지? 뭐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생명체의 그 필수 요소인데 초식 동물은 식물만 먹으면서 근육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다 하니까. 어디서 봤는데 그 우리 침에 들어가 있는 아밀라제처럼 이 셀룰라제였나? 그 효소가 있대요. 그 초식 동물들은 그 풀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박테리아, 효소 이런 것들을 장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소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장이 되게 길어야 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뭐 소 같은 애들은 되새김질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일종의 소화를 시키는 방식인 것 같고 그 풀들을 이게 소화하기가 걔네들도 힘들긴 하니까 인간도 이 식물을 좀 소화해 가지고 식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간도 언제 안 될까? 근데 사람이 식물만 먹을 거면은 송곳니가 필요가 없겠다. 그냥 으깨는 이만 있으면 되긴 하니까 그거 풀들을. 근데 이번에 치과 가서 알게 됐는데 이 교합이라는 게 치아가 맞물리는 게 이게 옆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랑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쪽에 이제 치아가 있을 때 앞니가 있고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들이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은 이 교합이라는 게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교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로 약간 크로스되는 라인? 어금니가 이 치아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잘 맞물려야 된다고. 이게 1:1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아래에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야 돼요. 교차되면서. 이거 처음 알았어.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된 교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껴가면서 서로 교합되는 게 제대로 된 교합이구나. 요렇게 나오면은 요 옆으로 2개 이렇게. 어제 제가 치과 갔다 오고 이제 뭐 하면서 쉬면서 코끼리를 좀 많이 봤어요, 코끼리. 근데 코끼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퍼. 수컷 코끼리의 인생. 코끼리는 수컷 코끼리는 10살이 되면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다음 죽을 때까지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수컷 코끼리는 하루에 풀 100kg이랑 물 100에서 200리터씩 마시면서. 코끼리의 삶. 다큐를 본 건 아니고 그냥 코끼리 검색해 가지고 코끼리 유튜브 보고 코끼리 나무위키 보고 넷플릭스의 나의 문어 선생님 그거 재밌죠. 그거 보면 문어 못 먹어요. 이제 타코야키 못 먹어. 그거 보면.